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치소서 얼마 전 숨진 장경필 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애난데일 한인타운에 위치한 설악관에서 많은 한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장경필 씨 죽음에 대해 경찰이 정확한 수사와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불의 사고의 안타까움의 마음에서 온 한인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 지인은 허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간단히 좀 해주세요. 저는 이 버지니아 지역에 살고 있는 방성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얼마 전 이제 그 구치소 숨진 장경필 씨와 이 가까운 지인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분과의 어떤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저희 교회에 오실 때부터 네, 계속 친했고 저희 셀에서 같이 나누고 같이 뭐 이렇게 저희 형제처럼. 어느 교회죠? 저는 올레이션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고인과의 이제 그 인연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셨습니까? 같이 이제 친분을? 한 6, 7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평소에 네. 그 고인 장경필 씨를 볼 때 이분이 어떤 인품의 소유자의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강직하고요. 네네. 그리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셨고, 네네. 그리고 좀 성격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빠르신 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약간 그런 분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욱하시는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이제 지인으로서 이번에 이제 불의 아니면 아주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러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왜 이게 지금 원인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인으로서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네네. 이 말도 안 되는 그 범죄 행위를 씌워서 네네. 이 먹기 좋아하고 네. 정말 활동하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그분을 감옥에 가다 놓고 네네.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않고 네네. 또한 무조건 성범죄자라고 네네. 씌워서 네네. 범죄 그 굴레를 씌워서 이분을 네. 집어넣어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 나왔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다가 이게 미국 방송이었죠? 폭스에 먼저 나왔습니다. 팍스요. 폭스에 아침 TV요? 9시 TV에 나온 걸 제가 보고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렇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한국 방송에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이게 이 페프스 카운티의 그 경찰서 뉴스에 먼저 라이딩으로 나왔더라고요. 사진이 나오면서. 경찰 그 사이트에. 네, 사이트에.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면서 폭스에서 이제 취재가 나온 것 같고, 네. 폭스 취재 나오고 이제 방송에 나오니까 네네. 한국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얼까지 나와서 네. 성범죄자라고 완전히 굴레를 씌워서 네. 이제 나온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장경필 씨가 모르고 있다가 네네. 기소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불구속 수사냐 네네. 구속 수사냐를 하는 그 공판장에서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 그래서 히어링 하는 자리에서 네네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성범죄라는 걸 그때 알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 4월 10일 딸의 결혼식을 앞둔 상황에서 아버지 의 입장에서 네. 자기가 이게 자기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더라도 네네. 자기는 얼굴 들고 이 한인 사회에 미국 사회에 못 돌아다닐 거 생각하니 네네. 이게 내가 죽는 방법이 예. 이 상황에서 내가 죽는 방법이 모든 게 빨리 끝나고 딸도 결혼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 급한 사람. 억울한 그 성범죄, 성폭행, 성추행에 누명을 썼다면은 네. 오히려 우리가 이 어떤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그걸 밝혔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네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네. 그 자리에서 공판하는 자리에서 히어링 자리에서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고 성범죄자니까 못 내보냅니다라고 검사와 경찰이 얘기하는데 그 히어링 때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 그리고 고용한 그때 변호사는 없나요? 그 변호사랑 얘기한 거 변호사만 얘기할 수 있었고 가족은 그렇죠. 옆에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스카이프라든지 줌 미팅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가족의 얘기가 여보 다음날 당신 내면을 다음날 또 공판 있고 내버려 하니까 좀 기다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죠. 그냥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아주 무뚝뚝하게 얘기하고 검사는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못 내봅니다.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무조건 구속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정말 절망감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그 장경태 씨의 변호의 사도 거기에 참여를 했나요? 변호사 있었죠. 아, 근데 변호사가 그분은- 있었고 예, 변호사는 네네. 정말 이 사람이 무혐의로 나갈 수 있다는 100% 알았기 때문에 네네. 이 변호사가 예. 도와주겠다고 한 거고 네네. 변호사 수임 비용이 싼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정말 네. 비싼 변호사, 정말 네네. 유능한 변호사가 네. 붙어 있었고 심지어 판사까지도 얘기가 나와서 이 사람 월요일날 원래 나가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적부심 심사를 한 네네. 거였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데- 거기에서 검사와 다시 경찰이 나와서 이 사람은 절대 나갈 수 없다. 무조건 성범죄자다라고 그렇게 씌워놓고 방송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예. 떠들어 완전히 그냥 크게 이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은 절대 내보낼 수가 없다라는 걸 예. 알았던 거죠. 그러면 아. 그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뭐 무혐의라고 네, 네. 무혐의 되더라도 네네. 자기는 한의사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예, 손가락질 그런 받고 혐의- 하는 그런- 성범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낙인이 찍히게 되는. 완전 거죠. 낙이 찍히는 네. 뭐 살 수가 없죠. 네. 그 혐의를 갖고 그리고 어떻게 나가서 밥먹을 먹고 다니겠어요? 사람을 만나겠어요? 자기는 완전히 성범죄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 평소 지인으로서 네. 이고 장경태 씨께서 네. 이러한 문제와 관련돼서 뭐 이야기나 기뜸이라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는 정말 그냥 안 했기 때문에 네. 만약 바꿔보시자고요. 내가 성범죄자라면 성범죄를 얘기하겠냐고요. 그죠? 안 하겠죠. 그럼 그분이-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그런데 네. 이분은 얘기를 했어요. 아, 가족 와이프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성범죄 한 적 없다. 네. 이거는 이 여자가 요구하는 네. 거다라고 얘기했고 네. 심지어 가족이 있는 가게로 전화가 와서 엄마라는 사람이 자 입장을 바꿔보시자고요. 만약에 성범죄자라면 네, 네. 딸이 그렇게 당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볼 게 뭐죠? 야 이 자식아 너 어떻게 할 수 있냐?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 네. 소리치고 싸워야 되는데 네. 처음 한 말이 뭐냐면 너 라이센스 없지? 이거였대요. 이건 그렇군요. 뭐냐면 네네. 이 피해자 네네. 피해를 받았다는 그쪽도 뭐냐면 네. 돈을 원래 요구하지 않았을까? 돈을 네. 생각하고 이 고소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이 사건이 애당초 이제 계획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러한 말씀인가요? 여러 가지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네. 근데 왜 거기에 덫에 걸려서 예. 성범죄자는 그 굴레를 씌워서 네. 왜 성범죄를 굴레 씌워서 사건을 크게 만들어야지만 경찰, 네. 검찰 모두 다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조용한 페어팩스 사회에서 이 네. 조용한 도시에서 그런 게 일어남으로 해서 자기들은 굉장히 큰 이슈를 시킬 수 있고 진급에 뭔가 하나의 이 근데 왜 사건을 할수 이분이 있는 거예요. 마사지를 평소에도 이렇게 했나요? 마사지를 이 사람 축구 선수였습니다. 아, 한국에서요? 축구 선수였고 네, 연세대학교 네. 축구 선수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연고전 나오고 열심히 했던 네네. 사람이고 네. 이 다른 사람보다 네. 손가락 아구 힘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보통 안마를 할 때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예. 사람은 이 손 악으로 하기 때문에 네. 저도 받아보고 아, 그렇군요. 저희 와이프도 받아봤어요. 네네. 받아봤는데 마사지하는 느낌이 완전히 틀려요. 아, 손가락으로 주물주물 하는 거와 이 손 악으로 하는 건 틀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주 너무 시원하게 마사지를 해주니까 네. 이 아팠던 근육, 아팠던 뼈들이 그것들이 다 풀어진다. 풀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분한테 한번 받으면 너무 좋아서 원래 이분은 아가페에 예. 운전하러 일을 갔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사지사는 아니었어요. 아, 아니었는데 네. 할머니 할아버지 아프다 하니 네. 마사지를 해줘 보니 할머니들이 다 그럼 그냥 낫고 그러니까 봉사로 이렇게 예. 활동을 한 거지 그게 정식 직업으로 직업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네. 이제 이분이 너무 잘하다 보니 네. 이 최 원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병원에 와서 해줘라. 네. 자기 면허증이 없다, 네. 라이센스가 없다 그랬더니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와서 좀 도와달라. 네. 돈을 줄 테니 도와달라. 네. 그렇게 해서 가서 도와주게 된 거지. 이분이 아. 뭐 여러 군데 컨트롤을 맺고 뭐 마사지를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물론 뭐 라이센스가 없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냥.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었죠. 네, 네. 그냥 가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를 낳는 거 너무 좋아하고 네. 기뻐하고 아, 그렇군요. 남들한테 봉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예, 그러니까 자, 자기가 전문 그 마사지사는 아니지만 아, 그렇죠. 그래도 상대의 어떤 저거를 이제 풀어주고 네. 또 아픈 부위를 좀 더 해소해주는 그런 이제 봉사, 봉사. 활동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평소 교회에서 이분이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고요. 뭐 무슨 교회 안수 집사였다. 안수 집사였고 네. 교회 문 앞에서 사람들 오면 인사하고 아. 새신도가 오면 새신도 가서 봉사도 네. 하고 네네. 뭐 이렇게 뭐 음식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자기 몸을 바쳐서 막 새신도들 데려다 주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다 주기도 네. 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가페에서 운전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제 억울한 어떤 그 누명 네. 또 이것을 이제
어떻게든지 뭔가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지, 그죠? 그렇죠. 그럼 현재 이제 이 가족들이나 이 지인께서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좀 풀어나가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일단은 먼저 장례식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물론이죠. 장례식 네네. 후에 네. 가족분들과 네. 또 잘 의논을 해서 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여러 가지 그 한인 사회와 그다음에 네. 약간 마이너리티 예. 예. 분들을 소수민족. 위해서 소수민족을 위해서 한번 더 변호사님과 함께 상의해서 뭔가 예, 액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이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변호사를 네네. 채용해서 네네네. 이 법적으로 공적으로 이제 이런 네. 활동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거를 풀어내시겠다는 네네네. 그런 말씀이죠.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 지인께서 이 우리 한인 사회에 좀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나요? 우리 한인들에게? 모두들 나와 주셔서 이 뭔가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이제 뭐 다 같이 이제 공청회 네. 비슷하게 그렇죠. 네.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때 다들 나와 주셔서 네네. 이 한 사람의 힘보다는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주시는 네. 그런 한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사회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좀 관심을 네, 가져주시면 관심을 좋겠다. 가져주시고 예, 그리고 다 필요할 같이 때는 참여도 참여해 주시고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이 진실이 확실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난데일에서 김성환이 간다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 장경필 자살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신동영 US 워싱턴 한인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집회를 가지셨는데요. 네. 오늘 집회를 가진 목적과 취지가 뭐죠? 이번 목적이 우리가 한 것 같이럼 네네. 그 자살 사건이 참 미흡한 점이 많아서 네네. 우리가 네. 진상 규명을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잠시 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상위원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까? 뭐 정치인과 어떤 법조인과 다 이렇게 구성을 종합적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구성을 하지? 네, 우리 US 워싱턴 한인회가 하는 일이 우리나라 분들, 우리 네. 교포님들의 권익, 이익 또 이렇게 네. 불이익 가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뭔가가 의무 있는 네. 일이 일어날 때 네. 우리가 도와주는 게 한인회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 네. 지역구 정치인들, 네. 아니면 여기에 그 보안관, 아니면 경찰국장, 네. 그래서 여기에 그 진상 규명이 네. 오늘 인터뷰한 결과 네. 굉장히 참 아련하게 네네. 참 힘든 일이 많아서 네.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카운티 경찰국과 이제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그 대책위원회에도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뭐 저도 좀 알긴 알겠지만 네네.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을 좀 영입하고 네. 같이 이거 해서 앞으로는 2차, 3차 네네. 이런 그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장경필 그 자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US 워싱턴 한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그 계기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 우리 넘버원 한인회는 한인을 위한 단체입니다. 네네. 이게 뭐 행사 뭐 이런 거 다 좋지만은 네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네. 또 우리가 또 1.5세 쪽이고 네. 또 여기에서 오래 살았고 네. 또 많은 그 정치인들과 연락 장소도 많았고 네네.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네. 이게 아마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고 또 네. 지인도 아는 분이고 네네. 또 뭐 안수 집사님이시고 네네. 또 알다시피 저도 목사고 네. 이러다가 우연치 않게 했지만 파고 들을수록 참 은점이 많고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제가 나서야 되겠다. 그렇지만 네. 도움은 오픈돼 있고요. 어느 한인회도 도와주고 싶은 분들은 같이 와서 협력해서 우리가 선 이루는 식으로 그러려고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이제 경찰서나 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하게 된 그러한 그 실질적인 그 과정을 아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네. 현재는 이제 지역구가 37인가 38 지역구 네. 국회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그 최 피터슨 네. 의원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하여튼 트레이싱가 아니면 킹 키트 그게 그 셰럽 디파트먼이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 연락을 해서 지금 이런 일이 있고 또 혹시 이게 뭐 아시안 헤이시 아니냐 그리고 왜 죽었느냐 이 말을 해서 오늘 다 증인의 말을 들어봐서 그분들이랑 좀 약속을 잡을 예정으로 좀 연결하고 있는 그럼 중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아시아 그 인종 차별로 확대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거기에서 몇몇 그 검사하고 경찰이 좀 약간 무모하게 막 단정 짓고 아직도 무죄 법적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거. 그래서 직무유기 뭐 이런 게 많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법적인 문제는 또 이제 그 방에 들어 알아보지만 이게 또 현실적인 사실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고 장경필 씨가 그 무면허로 마사지 행위를 했다는 거. 그러고 또 일부에 지금 뭐 이렇게 나돌고 있는 뭐 성추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지인과 말 한 통과 사실이 아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지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뭔가가 좀 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럼 대책위원회에서 그 이제 마사지 한 그러한 과정도 좀 이제 확인할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자, 우리 지금 메인 포인트는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교포가 아무 이유 없이 자살했어요. 근데 이게 자살이 왜 했냐 그게 제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성추행과 별개의 문제가 그렇죠. 그건 이제 법으로 가서 할 거겠지만은 이 사람이 왜 저렇게 죽게 만들었느냐. 그것도 독방에서 자기가 자기 목을 주려고 죽었다. 모든 게 석연치가 않아요. 그다음에 집을 그 당시에 들어갔을 때도 몇몇 경찰들이 완전히 뭐 아는 것 같이 좀 잡아서 넣어야 된다고 화난 표정으로 이 사람을 체포했다는 거. 이게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라이센스가 있거나 없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그건 이제 법에서 길티 낙기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흑인 사회에서 몇 년 전에 벌어진 뭐 로드니 킹 뭐 이런 거와 좀 비슷한 그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현재. 그러려면 이제 그때 사건처럼 이걸 이제 낱낱이 밝히는 작업. 그렇죠. 이게 좀 우선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책임 소재가 또 나와야 되는 거죠. 우선 들어봐야 되겠죠. 거기 그 당시에 셰럽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또 뭐 CCTV가 있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공개하든지 아니면 그때 상황을 이분들이 얘기해야 되겠죠. 이 인시던이 1월 29일이었으니까 이게 2개월 있다가 이 사람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갔었고 그 사이 동안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는 인권 문제도 있고 또 직무유기. 사람은 죽어가는데 어디 감옥에서 사람이 죽는데 놓고 그것도 독방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전 미주 한인 사회가 좀 관심과 참여를 해야 될 그런 문제. 그렇죠. 제발 아시안 헤이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텍스 내고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위해서 이국만리에서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불이익 당하고 성추행이라는 삶을 당하고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거는 절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가 하여튼 결론까지 끊임없이 이제 활동을 해나가시죠. 그렇죠. 기자분님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뭐 저도 이제 몸이 좀 안 좋지만 건강을 좀 찾아서 또 열심히 일해서 교포님들께 피해 없고 2차, 3차 없고 또 앞으로도 한인회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동원해서 같이 동참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대책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우리 동포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지금 얘기했지만 워싱턴 지역에 사실 동포 여러분, 지금 저 US 워싱턴 한인회 회장 신동엽입니다. 요 근래에 들었던 이 안타까운 소식에 들어서 여러분도 많이 경악을 얻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우리 한인회가 한인 동포와 권익, 이익, 또 불평, 모든 프라범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도 많은 동참해 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애난데일에서 김성환이 간다였습니다.